오늘도 도움될 만한 암호화폐 정보들을 모아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연준 의장,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및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 경기는 탄탄하며 특히 은행 시스템 건전하고 안전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알려진 팩웨스트뱅크가 파산을 했으며, 엊그제는 자산관리 규모 1억 3,900만 달러에 달하는 캔사스주의 하트랜드 트라이스테이트 뱅크가 규제 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FDIC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에만 5번째 은행이 망했다.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기는 개뿔, 개돼지들 속았지롱 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2023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아직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추가적으로 망하는 은행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기사에서는 계속 이런 거 내보내고 있죠. 신바람 미국 경제, 고용 탄탄, 물가 둔화, 성장률 호조. 근데 국내에서 발행이 되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 기사를 그대로 베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008년도 때도 연준 내에서 리세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한 후에 큰 폭락이 왔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저는 안심할 수 없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라면서 벌써부터 축배를 들이키고 있는데, 자, 최근 나온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기름값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값이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하네요. 여러 산유국들의 감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름값이 오른다는 거, 인플레이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올리던가 아니면은 높은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를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은 은행들이 또 추가로 하나둘씩 쓰러지게 되지 않을까? 미국의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도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타이완, 대만에 3억 4,500만 달러치 무기 지원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 국제, 정세, 달러, 경기까지 전부 다 한데 엉망진창으로 뭉그러지면서 세계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바이든이라든지 달러, 연준 등등을 최근에 강하게 비판했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의 입을 막으려고 미국의 법무부나 FBI 등등이 나서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팬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소리를 하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과연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등등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미국 경제 및 비트코인은 어디로 가게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국가전략 소프트웨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책을 판매 금지를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중세시대도 아닌데 책을 못 읽게 막아.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일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역 미 우주군 우주공학자이자 MIT의 미국 국방 연구원인 제이슨 로우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자에서 그는 비트코인이 단지 P2P 현금을 넘어서 국가 안보, 사이버 보안, 그리고 아마도 인터넷의 기본 계층 아키텍처를 변형시킬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시대 전쟁을 대표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비트코인은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지지하고 채택해야 하는 국가 전략적 명령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21세기에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권에서 이를 읽지 못하게 판매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헌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무려 400에서 500달러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25,000달러에 해당 책을 판매한다고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얼간이도 아니고 우주군 우주공학자인데,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 자체를 막고 억압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미국 정부는 어째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자, 만약에 정말로 비트코인이 큰 가능성이 있다면 모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노보구라츠 형님의 인터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전망이 좀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는 좀 어조가 많이 희망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오렌지 피를 먹었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오렌지 알약이 무엇이냐? 오렌지 필이 무엇이냐? 영화 매트릭스로부터 유래가 된 것으로서 해당 알약을 먹으면 진실을 보게 된다. 비트코인을 믿지 않았었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믿게 된다. 라는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레리 핑크는 과거에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았었으나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면서 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레리 핑크, 이 블랙락이라는 기업 자체가 솔직히 일반인들을 위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좀 계속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그 다음으로는 노보그라츠는 월드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챗 GPT의 창시자인 샘 올트만의 반대하는 베팅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즉 월드코인도 성공하고 월드코인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요. 월드코인 측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들려오기도 하는데 한편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다가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장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월드코인 부스와 함께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다. 홍채 인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무료 감자튀김 쿠폰, 10달러어치 쇼핑몰 상품권,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까지 증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월드코인 에어드랍까지. 뭐 이렇게 주는 게 많아. 다 공짜 같아. 근데 한국말에도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홍채 인식의 대가로서 이런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홍채 인식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립토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의원 이야기하기를 규제 당국 SEC를 포함해가지고 업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 즉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항상 옳은 말은 하는데 힘이 없어. 역시나 특히 SEC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를 발전시킬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장서가지고 업계에 대한 회방을 놓고 있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중에 40%, 2,000명 중에 40%가 다음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또는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으며 52.8% 같은 경우는 중립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가 되었는데 40%가 예상한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에 일단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29,500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그 위에서 저항맞고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자리부터 슛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크립토 체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 아래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한번 솟아오르면서 3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와 주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여기까지 올라가거나 3만 달러나 3만 1,6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큰 그림으로는 하방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은행들 파산 났을 때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었는데 자, 이번 주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가져보면서 한 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타 소식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직후 도지코인이 급등했었다. 다시 한번 일론 펌프가 나왔다는 것인데 그가 무슨 말을 했었던 것일까? 곧 뭔가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트위터, 이젠 X가 되었죠. X의 결제 수단으로서 도지코인이 채택된다라는 것이다라며 해석을 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도지코인이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포부를 나타내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도 7월부터 본인이 구상해온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이를 시도하지 않았었던 것이며
나는 이 아이디어를 X에 적용시킬 것이고 이는 전 세계에서 X를 가장 가치 있는 금융기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2년 동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아이디어를 통해서 X를 세계 최고의 금융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 당연히 암호화폐가 한 몫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한편 트위터 본사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면서 로고도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요. 밤이 되면은 반짝반짝합니다. 이 식으로 번쩍번쩍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에서 이거 불법이라면서 시비를 지금 걸고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 또라이가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횡단보도 등등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에 약간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파장이 일었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훔친 것은 합법이고 회사에 새로운 로고 단 것은 불법이냐 미친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지만은 우리는 여기 머물 것이다 라면서 약간의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면은 그냥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게 맞지 않나. 한편 트위터의 X 새로운 브랜드가 화제가 되자 당연히 밈코인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전혀 관계가 없는 X코인이 나와가지고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면서 트위터상에서 한창 선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밈코인인 대머리 코인이 나왔습니다. 대머리 코인. 제프 베조스라든지 더 락으로 알려진 드웨인 존슨 등등을 유명한 대머리 등을 내세운 대머리 코인 가격 상승이 무섭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밈코인의 등장. 자,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화제가 됐었던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프로젝트인 베이스가 드디어 출시가 된 것입니다. 옵티미즘을 기반으로 설계가 된 베이스 체인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벌써부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있는 자금들을 베이스로 옮겨가지고 거래를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스 체인을 어떻게 추가하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지 설명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에서 베이스로 돈을 넘길 수는 있지만은 베이스에서 이더리움 쪽으로 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출금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 까닭은 베이스 체인 기반으로 코인들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펌핑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베이스 기반의 코인들, 베이스 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베이스 버전의 코인들이 펌핑이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한 번씩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와 동시에 옵티미즘 같은 경우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이 좀 오르자마자 롱에 엄청나게 몰렸었다 라고 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옵티미즘.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추천해볼 수 있을 만한 코인,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들 목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름 아닌 바이낸스 런치패드 코인입니다. 과거에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진행했었던 코인들, 매틱이나 샌드박스, 그리고 인젝티브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막 몇십 배씩 뛰었죠. 자, 그런데 5개의 프로젝트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불장에서 그리고 미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물론 바이낸스가 망하지 않는다라면 말이죠. 자, 근데 뭐 망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첫 번째로는 매버릭 프로토콜 MAV가 있고 두 번째로는 레디언트 캐피탈 RDNT, 세 번째로는 스테픈 GMT, 네 번째로는 아캄 ARKM,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시플로우 HFT라는 코인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투로 뭘 한번 모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이낸스 런치패드 코인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불장을 잘 준비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얻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시청료 가즈야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